요즘은 전 세계 인구의 80%는 만성질환으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기반으로 알려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성질환 치료는 현대의학으로 90% 이상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학협회 저널에서도 무려 85% 현대의학의 만성질환 치료는 사실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사실상 많은 치료는 플라시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세 가지 신뢰가 치료를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약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그 치료 방법에 대한 신뢰, 세 번째는 의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난 의사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의 수술이나 그 처방약들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많은 경우 호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데요. 관상동맥 우회수를 필요로 하는 13명의 사람들이 수술을 했을 때 10명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취만 하고 실제 수술을 하지 않은 5사람, 한마디로 가짜 수술이죠. 이 사람들에게 수술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크게 호전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플라시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시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플라시보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사람이 기계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 그 마음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호르몬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걸 신뢰를 하게 되면 뇌에서 자연적인 오피오이드가 방출이 되는데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방출이 됩니다. 이 효과는 무려 실제 만들어진 약 헤로인보다 4만 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호르몬을 바꿔서 우리 몸에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하고 이스라엘 연구기관에서 속임수 없이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플라시보라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과 효과가 없는 밀가루나 설탕 같은 것으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임수 없이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약에 설탕물인지 알고 먹은 이 사람들이 실제 약을 먹었을 때보다 2배 더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치료제가 되는 방법은 희망적인 사고, 나는 좋아질 수 있어 라는 이런 믿음에 의해서 기반한다는 것이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들은 하버드대 뿐만이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교, 함부르크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도 환자의 마음과 환자의 건강이 치료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실험에서 또 심장병 치료제인 디기탈리스라는 약으로 치료를 했을 때 3,397명에게 실제 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임상 효과는 사망률이 3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짜 약을 준 사람들 3,403명 중에 1,194명, 약 35%가 사망을 했습니다. 신장약을 먹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확률이 34%,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 사망할 확률이 35%. 그러니까 이 약은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오히려 약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적은 확률이지만 조금 더 높게 나타난 실험들이 있습니다. 또 진통 실험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플라시보와 반대인 노시보, 약을 주면서도 이 약은 효과가 없어 라고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도 결국 마음이 치료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작은 통증을 일부러 유발하고 진통제를 알려주는 실험, 안 알려주는 실험, 또 효과가 없다라고 알려주는 3가지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증을 주고 진통제를 모르게 준 겁니다. 그랬을 때 통증이 66에서 55로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증을 주고 진통제를 줍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랬을 때는 통증이 55에서 39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진통제를 주면서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니까 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39에서 66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약 자체보다 이 약에 대한 환자들의 믿음, 마음가짐 상태가 통증을 더 유발하기도 하고 통증을 없애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따라서 치료라는 것은 결국
이 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상태, 나는 충분히 나을 수 있고 내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환자의 상태가 치료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이나 다양한 방법들은 그냥 보조 역할을 할 뿐이고요. 치료는 내 자신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치료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결국 그 병은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병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암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잘 이루어간 사람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 인해서 삶의 건강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또 이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또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감, 그리고 반대인 부정적인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기대감과 부정적인 기대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통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출근하기 힘들어하는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월요일 오전 9시에 심장마비가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날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죠.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사망자가 별로 없다가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어떤 기대감이 끝나버리잖아요. 크리스마스 끝난 직후에 사망률이 훨씬 올라간다라는 미국 내 통계가 있습니다. 노화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주는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일대와 마이애미 대학교의 노화 연구를 진행한 내용인데요.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젊은이들을 살펴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괜찮고 경험이나 연륜이 쌓여서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젊은이들은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았습니다. 또 중장년층을 조사를 했을 때도 무려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를 한 사람보다 7년이나 더 수명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연구 하나가 있죠. 미국에서 80에서 100세 이상의 노인들을 모아서 30년 전의 환경으로 되돌려 놓는 세팅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30년 전을 느낄 수 있는 그 당시의 주거 환경, 집에 있는 물건들, 음악, 의상들, 또 그 당시에 신문이나 잡지들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80세인 분들은 50대로 돌아간 거죠. 이 50대가 됐을 때의 느낌들을 계속 떠오르고 추억하게 되고 마치 진짜 그 시대 50대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혈액이나 여러 노화 지표들이 15년이나 더 젊어진 것을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반대로 30년 뒤인 현재로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화 지표가 하루 만에 다시 15년 나이가 든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연구 결과입니다. 결국 마음이 치료제다라는 것을 여러 다양한 실험들,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또 내 건강도 결정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